가설로 다시 화제,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는 주제 선정을 해봤는데요. 벌써 30년이 훌쩍 지난 일입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실종 사건인데 국내 대표적인 사실 미제 사건 하면은 개구리 소년 사건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범인과 또 범행 도구를 유추한 글이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개구리 소년 사건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개구리 소년 사건 1991년 3월 26일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실종 사건이죠. 이날이 지방선거가 치러진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이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초등학생 5명이 이날 아침밥을 먹고 도룡뇽 알을 찾으러 나가겠다라고 네. 하면서 인근 와룡산에 갔다가 실종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이 연간 35만 명의 수색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 범행 수색에 범인 그리고 범인과 실종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나섰지만 특별한 소득은 없었고요. 유족들 역시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전단을 돌리고 아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사실은 오리무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세상으로 떠들썩하게 이 수면 위에 올라왔던 게 바로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이었는데요.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실종 아이들이 와룡산 세방골에서 모두 유골로 발견이 됐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도토리를 줍던 민간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던 건데요. 당시 경북대 법의학팀이 감정을 통해서 예리한 물건 등에 의한 타설로 결론을 내렸지만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사망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이 공소시효 만료 2006년 3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당시 민감용 경찰청장의 지시로 재수사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이 실마리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슈가 된 새로운 가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범인이 누구인지도 범행 도구가 어떤 것이 사용됐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뭔가 유추가 가능한 그런 글이 올라와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제목을 보면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 관련해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여러 차례 방송을 했었죠. 그런데 작성자 A씨 2011년 5월 14일에 방송됐던 내용에서 이 사건 피해자 두개골의 손상 흔적을 본 순간 범행 도구가 버니어 캘리퍼스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게 이 길이나 높이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일종으로 금속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씨 산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 실종 당시에 개구리를 키운다면서 올챙이 도룡뇽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앞에 집 근처에 있는 산에서 못 잡을 경우 다른 산 반대편까지 가야 되는데 이 경우 종종 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에 가지 않고 이 본드를 불고 있었을 일진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환각물질에 중독돼 있던 10대 청소년들에게 우발적으로 살해당했다라는 이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게 이 당시 공업 또는 기술 쪽 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던 그런 기구였다고 하는데 와룡산 인근에 이런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다닐 만한 학교가 딱 한 군데 있다라고 하면서 5명의 아이들을 단인하게 죽일 만한 살인마라기보다는 동네 중고등학생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진이라고 불리우는 문제아 이 중고등학생들 무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글이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조회 건수가 상당히 높았던 상태인데 현재 지금 삭제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 두개골 깰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글이 올라오니까 지금 이 작성자 A씨가 여기에 또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범인 중에 한 사람이 피해 아동을 못 움직이게 잡은 뒤에 다른 한 사람이 가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지역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또 확신에 찬 어투로 작성한 점, 그리고 실종 소년들이 복수의 불량배들에게 피해 입는 장면을 상당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는 글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지금 이와 같은 글을 보니까 떠오른 사람이 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적는다라는 글입니다. 작성자 B씨가 올린 글인데 본인이 이제 대구의 한 학교를 나와서 자동차 파이프 제조업체에 다녔는데 본인보다 6년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회식 자리에서 이 조끼 주머니에 끼워 넣었던 버녀를 꺼내서 이걸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겠냐? 라고 물으면서 충분히 몇 명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본인이 학교 다닐 때 문자였는데 본드를 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성자 A씨가 작성한 글과 B씨의 주변 인물, 그러니까 6년 선배죠. 6년 선배 과장님의 꺼냈던 이야기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름이 끼친다라는 내용을 적은 건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네티즌들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이러지 말고 직접 제보해라. 사건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글쎄요. 네티즌들은 또 이 글을 바탕으로 수사대를 왠지 가동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와중에 이 본인이 범인인 것처럼 말하는 댓글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네티즌이 범행 도구가 버니어 캘리퍼스가 맞다. 범행 전 잠을 잔 집이 바로 근처였고 집에 삽이 2개 있었다. 우리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1991년 4월 14일 더 깊게 새로 묻었다. 조금 더 마을에 가까운 쪽을 파보면 첫 매장 때 벗겨진 슬리퍼가 나올 거다. 우리는 같은 중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그렇죠.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유가족들 아직까지 이 사건을 잊었겠습니까? 이거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장난으로 적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 범죄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가 앞선 범인의 범행 도구에 대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고 공감을 했네요. 일단 버니어 캘리퍼스와 관련해서 설득력이 있다라는 건데 네. 일단 둔기를 사용하면 둔기 끝이 무디기 때문에 파손 범위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구리 소년들, 이 피해 아이들의 두개골 보면 조각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두개골 함몰 부위가 콕콕 찍혀 있는데 버니어 캘리퍼스의 날카로운 끝처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저 정도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흉터에 부합되는 흉기가 아닐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본드에 흡입돼서 환각된 상태로 아이들을 살해시킨 거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5명을 이주경으로 만들려면 합리적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애들이 고성을 지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범행이 어렵다는 건데 근데 흉기로 여러 번 상해를 입혔다. 이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번 상해를 입히는 게 가능한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마약 유통이 워낙 쉽게 되기 때문에 본드를 흡입했다라는 걸 기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90년대 초반에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들 가운데서 본드 흡입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니까 가설 가운데서도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서 더 설명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수정 교수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31년 전에 개구리 소년의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이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버스에 탄 개구리 소년 5명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직접 그 당시에 제보를 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은 40대 후반인 A씨가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건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버스 노선이 신대방동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145번 또는 76번 버스라고 하고요. 이 버스에 탄 5명의 아이들 그리고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TV에서 이 개구리 소년 찾기 방송을 접했는데 그때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과 본인이 본 아이들의 모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 지금 보도 관련해서 제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탑승객들이 제보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은 제보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보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지금 후회스럽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유가족들에게도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꼭 범인 잡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월에는 당시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경찰에 의해서 타살이 아니다라는 또 주장도 있었네요. 네, 김영규 전 대구 경찰청 강력과장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해서 경찰이 다양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범행 도구, 범인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 곳을 다 뒤지다시피 했는데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두개골 손상이 사후에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후 유골이 발견될 때까지 11년 동안 홍수동으로 밀려온 돌에 찍혀서 사후 골절은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지금 의견인데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점심을 못 먹고 배가 굶어서 추운 상황이죠. 3월이었기 때문에 추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가 진 산에서 그러니까 이 저체온증을 앓다가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이 사건 관련해서 워낙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고 관심이 그만큼 참 많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가설 등장으로 재점화된 개구리 소년 사건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